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인터넷을 보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에게서 2배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자녀 기피 현상, 이건 단순히 젊은이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삶은 더욱 각박해지는데 아이를 낳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교육비를 비롯한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노후의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 사회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녀 기피 현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은 피하기 힘들 겁니다. 정부도 고민이야 하겠지만 제발 피상적인 정책 가지고 국민들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여러분들 출근 전에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분이 있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설 연휴 양산 구상이라고 그러던데 양산이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집이 있는 데죠, 그죠? 맞습니다. 예, 거기 얘기를 했는데 이 반문재인 연대를 직접 공격하면서 그 옛날에 2AM인가 2PM인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였었는데 내가 대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자신 있게 작심하고 이제 발언을 했던 것 같죠? 예, 21이라고 예,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 신동진 팀장이 정정을 해줬습니다. 네. 예. 네. 문재인 대선으로라는 말이 있던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제가 대세가 맞다. 굉장히 자신 있는 말이었죠. 예. 네. 반문 연대라는 것은 이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기자간담회, 이 차담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작심한 듯 이른바 빅텐트론이나 반문연대에 대해서 직설을 쏟아냈습니다. 네. 반문연대나 제3지대 등의 움직임은 결국은 이 정권 연장을 위한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반격을 했고요. 이 문재인 전 대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이번 설 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영호남과 충청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그런 국민 통합 대통령의 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른바 야권 일각의 공동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같이 한다면 다른 야권 정당으로도 이를 확장할 수 있다.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은 다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공동정부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상 최초로 영호남 충청에서 모두 영호남 충청 모두에서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근데 이게 사상 최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로. 그리고 네, 충북에서도. 충청 지역에서 상당히 좀 많은 투표를 했었죠. 네, 그래서 네, 이 영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물론 TK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건 문 전 대표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걸 좀 더 넘어서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제 표심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최초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 반문연대를 반정권교체 연대라고 일축한 데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기자 간담회 보도가 나오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자신이 집권하면은 정권 교체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본인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묻어나온 표현이라고 이제 직공하고 나섰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 국민의당이 그 경선 룰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국민의당이 합류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개진하기도 했고요. 예. 이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대표 또한 이 손학규 의장과 이 정운찬 전 이 국무총리 모두 국민의당에서 함께하자 이러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러브콜을 좀 적극적으로 좀 보내고 근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예. 이제 뭐 당명 개정 이야기까지 좀 서로 같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글쎄요. 있죠. 자, 근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나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다급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이런 제가 행동이기도 반총장이라도 한데요. 다급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정치권의 반응은 예. 조금은 좀 싸늘합니다. 예. 어제 그 마포 사무실에서 그 기자간담회 갖고 이 대선 전 그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여야 정치권에 제안을 했는데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그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선 방향이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조기 대선 전에 그 개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이제 겨냥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이 새누리당의 그 임명진 비리위원장도 반기문 전 총장이 뭘 믿고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좀 미리 좀 사전에 좀 협의라도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의원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좀 조금 시니컬한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반기문 전 총장 오늘 이제 그 각 당을 좀 예방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 민주당은 그 추미애 대표 일정을 이유로 또 국민의당도 며칠 전에 그 박지원 대표가 만났다는 이유로 일단 예방을 좀 거부를 했고요. 이 새누리당과 그 바른정당은 이제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 하죠. 예. 근데 뭐 다 좋은데요. 이분이 반기문 전 총장이 말을 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개헌만 얘기하지 말고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야, 이 최순실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말을 쉽고 단순하고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중동 너무 바쁘게 보내기는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요. 네, 이 보수 후보 그 단일화를 이제 제안하고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그리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자택을 이제 방문을 했죠. 네, 이른바 이제 그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그 전 대통령 예방 행보 아니냐 이런 풀이를 좀 낳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선거 참모진을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좀 모은 것 같다. 이러면서 아주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죠. 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캠프의 그 총괄자로 임명을 했고 또 이제 그 이명박계로 분류가 되는 그 김영 의원도 그 합류한 것을 놓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이제 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자택을 방문해서 이 손명순 여사와 그 차남 김현철 씨를 이제 같이 만났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설밥상 민심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주요 자치단체장을 차례로 연결을 해서 이 대선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있죠. 자, 오늘은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가족들하고 뭐 세배도 하고요. 또 예. 평소에 못 뵌 분들도 저 찾아뵙고 그렇게 음.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니,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연휴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뭐 상당 기간 예. 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최선인가에 대해서 예. 고민을 쭉 해왔는데요. 예.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제주도지사로서 지금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또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뭐 대부분 정리 단계에 있으면 사실은 조금 다를 텐데 이제 제2공항이든 아무튼 제주의 그동안의 난개발이나 중국 투자를 정리하는 문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급속한 전국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고 또 이거를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으로 다지기 위해서 제가 벌여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거하고 우리 대선 출마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의 입장이나 예? 이 범보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보다 좀 신선하고 참신하고 괜찮은 후보들이 많이 나가서, 예? 서로 치열한 경쟁을 좀 해줘야지 이게 흥행도 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 혼자 빠지겠다라는 것처럼 혹시 될까 봐서 그동안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도 어차피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리인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바른정당 지도부에게 좀 양해도 구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번 대선에 어떤 역할 하실 생각이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좀 비판이 많지만은 오세훈 전 시장은 반기문 전 총장을 바른정당에 모셔오는데 힘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선 제가 출마자로서의 역할은 내려놨기 때문에 예. 이제 우선 뭐 당연히 도울 건 도와야 되겠고요. 예. 다음 우리 정치 구조가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당장 선거 구조도 이대로 안 가겠지만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크게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원 지사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반기문 총장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가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요.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개헌도 물론 저는 개헌이 돼야 된다고 보는 네. 사람입니다만은 개헌은 현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주자들의 공통 과제 중에 하나지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으로서 그냥 개헌만 하겠다라는 것은 객정적인 게 빠져 있는 거죠. 예. 현재 우리 경제 위기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왜 내가 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서고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함께 동시에 해나가야 될 과제로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제인 거지. 예. 핵심적인 자기만의 대통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제
도저히 지금 야당 후보들은 지지할 마음이 없다라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내가 좀 당당하게 지지하고 주변에다가 내가 홍보하고 뭐랄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다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를 그동안 하시던 분이었으면 예. 지금까지 안 보여주면 힘들다고 봐야 될 텐데 이분이 지금 뉴욕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도 아직 다 안 되셨을 텐데 물론 예. 이제 대선 기간이 12월이 아니고 예. 당장 4월에 할지 5월에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시간이 조금 더 간다고 해서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 시차 적응하고 본인의 정말 그동안의 경륜과 또 나라를 위해서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충정에서 예. 정말 이것이 승부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올라오는 데는 약간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반 총장이요. 예, 아직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여지가 있다. 예. 예. 근데 유승민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요. 아마 본인도 조금 당혹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은 반 총장은 개헌하자 그러는데 유승민 의원은 후보 단일화하자 그러거든요. 이건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헌이냐 후보 단일화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구도들이 정리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해나가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죠. 예. 그런 거에 따른 서로의 어떤 위치 선점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반기문이든 유승민이든 예. 사실은 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국정을 망쳐놓은 이 전체적인 그 그늘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선 판 자체가 야당과 기존의 박근혜 연장선상에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 여권의 주자들 사이에서는 현재로는 운동장이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범보수 내지는 이 중도의 지지자들이 예. 지금은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현재의 경제 위기나 아니면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보다 안정감 있고 보다 믿음이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역량 이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이 판 자체가 기울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거를 제시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것을 제시하는 후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정리돼 나가는 것이지 이게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 해라, 니를 중심으로 해라 또는 이게 개헌이다 아니면 후보 단일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판이 서로 간에 후보들이 구도가 정리되어 나가는 좀 더 중반전 이후의 국면 얘기들을 현재 위치 선점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까 우리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무엇을 할 것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왜 믿을 수 있고 왜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두드러진 그런 부각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는 유승민, 반기문 두 분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국민적인 지명도나 어떤 이 외교 안보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는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많이 안고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좋은 여건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고요.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이고 또
현재 보수 진영 내에서 나름대로 또 과감한 개혁을 외치고 있는 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박근혜의 그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지를 못하거든요. 본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직 중도까지 포함한 전체 국민이 볼 때는 결국은 박근혜 목에서 갈라져 나온 한 갈래가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아직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진작에 물러났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보다 좀, 원래의, 좀, 보다 강경한 보수층까지도 아우르면서, 현재의 국정 혼란과 보수의 분열을 큰 틀에서 수습하고, 국가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라야 지금보다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런 보수권에서 그런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박근혜 대통령 세력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련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보수의 또 한 층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그다음에 정운찬, 유승민, 반기문 총 망라하는 빅텐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또 박근혜 세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강력한 차별화와 동시에 이것을 정리해내는 그러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필요하겠죠. 막연히 예를 들어서 야당 특정이면 안 된다라는 건 부족하고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기 위한 과제가 기존의 박근혜의 그늘과 어떻게 단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선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범보수 중도의 주자들이 정리되는 거는 저는 한두 달이면 충분히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선결돼야 될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이 박한철 헌재 소장이 3월 13일까지 다시 한번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어떤 판결이나 재판이든, 물론, 재판부가, 언제 정도까지는 좀 내야 되겠다, 낼 수 있겠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데, 그리고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닌데,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진영의 시간 끌기에 대해서 이거를 쐐기를 박는 의도라고 애써 의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신속하게 하되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를 해야 될 그 부분하고 충돌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예, 수요일 아침이죠. 7시 37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유리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노들로 돌아 한강대교 가는 길 사고가 있었는데요. 성산대교 아래 4차로의 사고 소식입니다. 지금 1차로와 4차로에 각각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하셔야겠고요. 국회대로 따라 신월 쪽으로 가는 길은 신월 나들목 주변으로만 아직까지 지체고 반대 서강대교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남부교육청 앞 구간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산로 따라 독립로 가는 길은 연희나들목 이전부터 봉원고가차도 쪽으로 이제 제법 길게 밀리기 시작하고요. 반대 성산대교 방향으로는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 구간으로 차량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그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제가 앞서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 밥상 민심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죠.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새누리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대표님 저기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가 나흘이었지만 역시 정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민심도 들어야 되고 만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민심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설 민심의 가장 큰 요구가 야권에선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정권 교체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고수한 채 정권 교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시대적 요구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 오로지 그 권력 요괴만 가득 찬 심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 정권 교체만으로 그동안 반복되었던 패권주의라든지 권력형 비리, 심지어 민생 안정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턱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바라보면 새로운 패권주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마 저만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열어가는 시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대선 문제 권력 분산하고 좀 다른 차원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그 문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고 있는 대상이다. 이 정도의 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은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그 국정 안정이라든지 또는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그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시한다는 말 톤이 아무래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점도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권한 대응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달라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우택 대표님 말씀은 결국 선을 좀 그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네, 현재는 그 분야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근데 앞으로도 중요한 임무는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업무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그리고 그거는 전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거나 또는 어떤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많은 그 시민들로부터 출마 요구가 있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 총장께서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진보나 보수를 다 아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치 현실에 있어 보지만 정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정치는 저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는 이런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저는 분명한 정체성과 성향을 보여야 되고 또 만약 정당을 택한다 그런다면 그분은 아마 보수 성향의 정당을 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디가 보수의 주축인가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박지원 대표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박지원 대표로부터 국민의당을 원해도 입당을 하는 것을 갖다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구태여 듣고 다닐 필요가 있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손학규 전 지사한테서도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한테서도 소위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제3당 4당 가서 하는 모습이 저는 지금 적절치가 않다. 지금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을 지속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초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건? 글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분의 생각에는 세계를 아울렀던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를 잘 아울러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정치 현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반기문 총장 촛불광장의 민심이 초기보다 변질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 상황을 얼마나 좀 기억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나왔던 스스로의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허탈감이라든지 실망에서 나온 그 촛불이 지금 현재로는 조금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좀 작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반 총장께서 보시는 그러한 시각도 있지만 또 아닌 시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변질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변질이 가고 있다는 여론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요. 일단 이분들 말고도 또 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하시죠. 물론 이인재 전 최고위원도 있죠, 그죠? 네. 이런 분들 말고도 좀 있나요? 어떻게? 좀 있나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수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좀 이렇게 딱 튀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진주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우선 처음에는 저희 당 보고 불임정당이라는 얘기를 야당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그 표현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편견이 섞인 거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예. 네. 그렇지만 아마 지금 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인재 전 의원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지만 아마 2월 중에 저희들이 그 당명도 바꾸고 또 혁신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성공돼 간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6, 7명 정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후보들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에서도 지금 오시겠다는 분이 지금 한두 분 지금 얘기가 또 되고 있어서 후보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겠다는 분도 좀 있고. 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나 또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도 우리는 문호는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한 8, 9명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8, 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대선 후보 나가시겠다는 분들,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다 합하면은 한 15명 됩니다. 네. 아마 제가 볼 때 역대 대선 사상 최대의 대선 후보가 나올 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원래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대선 때마다.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한 20명이 넘을 것 같은데 후보 단일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를 해보지만, 이 후보 단일화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영어로 하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 지금부터 후보 단일화를 가정하고, 소위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지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시대적 요구, 또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정치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수 단일화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막판이라는 게 대충 언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타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네. 예? 막판도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판이라는 건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은, 예. 아마 보름 전에도 그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 그거 있고, 또 지난번에 이해창 전 대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을 때도 한 달도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 불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근데 벌써부터 후보 선언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지지율을 얻겠다는 얘기는 하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누구랑 연대할 건지 어떻게 손을 잡자든지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빅텐트는 어떻게 보세요? 빅텐트는 지금 우리 당에서도 소위 보수의 빅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쪽 우리의 당의 박지원 대표인가요? 그분도 지금 그 당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계시긴 하지만 거기에 손학규 씨나 정운찬 씨도 다 끌어들여서 거기서 빅텐트를 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 구도는 보수의 빅텐트와 또 저쪽에 국민의당의 소위 스몰 텐트가 될지 빅텐트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중에 연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텐트가 많으면 그게 스몰 텐트거든요. 미들 텐트까지 나오니까요. 이게 보통 한두 개이지 이게 지금. 예. 근데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퇴임 후 후임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체대한 탄핵 결정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될 경우에 공정성이라든지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다만 국회와 협의 없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가 아닐까. 그래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는 헌법재판관 후임이 임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 인준 절차 거쳐야 되고 청문회 해야 되고 최소한도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 달까지는 저는 안 걸린다고 보는데요. 예. 아마 야당이 지금 빨리 심리를 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바라는 민심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아마 좀 저희랑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문제도 있지. 꼭 지금 이번에 헌법 탄핵 결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헌재 법에 따라서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빠르게 임명을 하게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무시할 필요는 일부러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